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신가요? 그건 이미 어느 정도 연골이 마모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연골은 태어날 때부터 일정량만 부여된 인체의 소모품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닳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골 마모를 늦추는 것은 물론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는 최신의 치료법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 어깨 질환과 연골을 재생하는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무료 문의 전화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 궁금하셨던 부분들 오늘 저희 프로그램 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관절 안에 무릎이나 어깨의 관절 안에도 연골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날씨가 환절기, 갑자기 눈이 오고 춥고 이런 바람 불 때 가장 이 관절염 때문에 많이들 아파하십니다. 근데 관절염이라는 것이 결국은 연골, 한 번밖에 없는 그 연골 소모품이 닳고 닳아서 찢어지거나 손상되면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연골을 재생할 수 있고 또 비술적으로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혁재 원장님께서 또 무릎 치료하는 최신의 치료법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궁금하신 점들 아래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정말 봄이 오나 했더니 막 추워지고 눈이 내리고 날씨가 오락가락하는데 이런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는 무릎 통증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무릎 통증하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부터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관절염의 진행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단계를 1기, 2기, 3기, 그다음에 4기 이렇게 해서 4단계로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우리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관절염의 몇 기인지를 알기 위해서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찍는 건데 정상 관절은 이제 1기는 왼쪽, 오른쪽, 안쪽과 바깥쪽이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괜찮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2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관절 간격이 한 25%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좁아졌어요. 그리고 3기면은 거의 50% 이상이 줄어든 거고 4기까지 되면은 이제는 거의 뼈가 딱 붙어서 뼈끼리 아주 마주친 아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런 이 단계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관절염이 1기면은 비교적 약물 치료나 우리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간단한 운동법으로 예방하고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기에서 3기로 넘어가게 되면 2기와 3기는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인데요. 이때 잘 치료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나 약물 치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주사제를 통해서 여기에 더 진행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요 2기와 3기일 때 잘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4기라 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인공관절을 하는 걸만 수술을 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수술 말고 인공관절 말고도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자기 연골을 재생하면서 자기 무릎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최신 기법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경험 많은 의료진과 상의해서 좋은 치료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이 관절염도 1기, 2기, 3기 단계가 있듯이 치료법에서도 그에 맞는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단계적인 치료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1기일 때는 보통 보존적인 치료로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 이런 도수나 재활로 충분히 좋아지게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보통 2기와 3기일 때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많이들 권합니다. 근데 이때 대부분은 잘 모르고 연골 주사만 동네에서 맞거나 아니면은 단순히 약 먹고 버티는 경우가 꽤 많으신데요. 연골사나 이런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고 관절염이 서서히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연골사나 이런 걸로도 효과가 없거나 물이 계속 차고 붓고 아프다고 하면은 이때는 과감하게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새로운 이제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연골을 재생하는 줄기세포 이식 시술이나 아니면 자가연골 세포를 배양해서 이식하는 치료법, 그 밖에도 자가골수, 본인의 줄기세포에서 골수를 농축해서 농축 흡입 노충 주사를 통해서 연골 재생을 좀 유도할 수도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증식 주사나 이러한 재생 주사들이 있으니까요.
적재적소에 이런 주사들을 잘 찾아서 쓸 때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고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또 쩔뚝거리고 심하게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줄기세포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무릎을 살리는 인공관절 말고도 훨씬 덜 아픈 수술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2기, 3기에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주사 치료인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증식 주사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리로 우리 무릎 통증이 좋아지는 걸까요? 네, 무릎 관절의 통증의 대부분 거의 8, 90%가 인대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대라는 것은 무릎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조직인데요. 근육처럼 늘어나는 조직이 힘줄이 아니라 무릎을 감싸면서 안정성을 주고 무릎의 통증의 대부분은 인대의 염증돼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어느 부위에 인대가 염증이 생긴 건지를 아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 검사를 통해서 위치를 알게 되면 통증 부위의 정밀 진단과 동시에 약제를 정확한 부위에 주입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는데 이 염증 반응이라는 게 안 좋은 염증이 아니라 우리 몸을 재생을 유도하기 위한 염증 반응입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활성화됐다가 가라앉으면서 여러 가지 면역 인자들이나 이 재생 인자들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조직이 새롭게 자라면서 증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대가 더 튼튼해지는데 이러한 과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로 반복적인 시술을 통해서 점점점 튼튼하게 만드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증식 주사를 맞게 됩니다. 네. 일단 무릎 통증 잡아주는 주사 치료, 증식 주사 치료, 보통 시술 시간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증식 주사 치료의 특징들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 진료실에 왔을 때 대부분이 좀 통증만 좀 어떻게 잡고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좀 더 진행되지는 않게 근본적으로 막아주면서 간단한 맞아요. 치료는 없냐. 네, 그럴 때 가장 먼저 권할 수 있는 것이 이 증식 주사입니다. 이 증식 주사는 당일 치료로 통원을 통해서 당장 주사를 맞고 바로 집에 돌아가도 될 정도로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흉터가 없이 주사 바늘자국만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좀 물 안 닿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치료를 받는다더라도 그게 이제 혹시나 부작용이 없는 건지 이게 또 맞았을 때 잘못되거나 괜히 맞았다가 더 아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증식주사는 그거에 대한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또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으면서 점점 아물게 유도를 했을 때 근본적으로 통증을 잡고 재발하지 않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이 치료를 적극적으로 초기 단계, 관절염 단계 환자들한테 권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간편한 치료라서 부담이 적은 것 같은데 실제 치료 효과도 궁금합니다. 이 치료 받으신 분들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사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는데요. 많이 걸으면 굉장히 무릎이 퉁퉁 붓고 아프셨던 분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MRI를 보더라도 뼈가 원래는 진한 검은색의 회색빛으로 보는 것이 건강한 뼈인데 뼈가 MRI를 보면은 엄청 심하게 하얗게 부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오실 때 걸음걸이 자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쩔뚝쩔뚝거리면서 걷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이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진짜 수술을 해야 될 정도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걸어 들어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나이는 젊으신데 일을 많이 하고 또 많이 걷다 보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평소에는 잘 걷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뜨끔하면서 뼈가 심한 시큰거리는 통증과 함께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제 통증에 대해서 치료법이 없을까라고 했는데 일은 하셔야 되고 실수는 없고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대부분의 병을 갔더니 다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자세히 면밀히 봤더니 연골도 괜찮고 아직은 치료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그래서 증식 주사를 한 달 간격으로 해서 총 5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저렇게 하얗게 부어서 뼈가 멍이 들고 못 걸어주던 분이 5회를 맞을 때쯤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오른쪽 사진처럼 동일인이신데 정말 하얀 뼈의 부종이 싹 빠지면서 통증도 가라앉고 지금은 또 아주 주사 치료로 만족하면서 일도 네. 계속하시면서 결과도 좋았던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술 후 사진에는 진짜 염증이라는 그 하얀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아지신 사례까지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계단만 보이면 일단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 그리고 걸을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고 시큰거리시는 분, 다 우리 무릎이 보내오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잘 들어주시고 저희 쪽으로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법 같이 고민해 볼게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고 전화 받아보겠습니다.